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내비게이션 최정민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십시오. 주치의 경로로 안내합니다. 제가 매 영상 때마다 외쳤던 그 말이 있죠. 주치의가 있나요? 비만 주치의와 함께 건강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많이도 얘기했네요. 주치의. 그만큼 주치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을 믿고 맡길 주치의. 당신의 건강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이 주치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얘기를 많이 준비했어요. 어떤 걸 궁금해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평소에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주치의가 도대체 뭐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이 주치의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머리가 아파. 찌끈거려요. 자,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인터넷에 찾기 시작하죠. 뇌졸중, 뇌혈관 질환 막 나옵니다. 그래, 난 신경과를 가야겠어 해서 신경과를 갔어요. 저희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통약 갖고 가세요. 두통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먹어도 안 나아요. 자, 이제 어딜 가지 검색을 합니다. 대체 나는 누구한테 이제 내 증상을 치료받아야 할까요? 정말 헷갈리시죠? 이런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주치의가 1차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두통은 편두통입니다. 편두통 약을 먹고 하루 지켜보고 내일 다시 진료를 볼까요? 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지금 증상은 굉장히 시급하니까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초기 내비게이션처럼 내 증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나 또는 다른 과에 의뢰를 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주치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잘못된 루머들이 좀 돌더라고요. 주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 이제 주치의가 있으면 막 진료비 이만큼 내는 거 아니야? 막 주치의 비용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진료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어떤 나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료비를 다 측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플 때 내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가 판단이 잘 안 설 때에는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대학병원과 가정의학과의 치료 방식이 크게 다를 게 있나, 그냥 대학병원 갈래 하시는데요. 사실 치료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에서는 환자와의 진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이 사람의 가족력, 그리고 현재 증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먹고 있는 약은 어떤 약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필요에 의해서만 나이와 성별에 맞는 적합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레지던트 때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여러 과들을 배우게 되죠. 우리 가정의학과는 1차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를 다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건 이 평생 이 환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주치의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사실 제 진료를 받아보신 환자분들은 아마 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두고 진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진료를 봐요. 또 반대로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학과라는 과를 전공한 게 굉장히 보람이 되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쉽게 그냥 2, 3차 병원을 들어갈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중증 환자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가는 곳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혹시
배가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려고 아침 9시에 병원으로 갔더니 진료실 앞에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유명하다는 교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1분 만에 얼굴도 기억 안 나게 바로 나와서 또다시 약국을 갔다가 했더니 집에 오니 약봉투만 들고 오후 4시에 집에 귀가한 적은 없으세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내 주치의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일단 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내 증상에 대해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내 주치의가 의뢰서를 써주고 큰 병원에 무슨 과를 가시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정의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하고 가까워야 해요. 언제든지 아플 때 필요할 때 병원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주치의가 진심으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꼼꼼히 챙겨주고 또 그 주치의가 나를 기억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치의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사실 주치의와 환자의 관계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사람들을 만나면 좀 재밌게 얘기도 하는 편이고 또 장난도 잘 치는 편이지만 진료실에서는 저는 좀 자신감 있게 진료를 하는 주치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진료실 안에서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카리스마. 진료실에서는 저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그 환자분이 저에게 원하는 건 건강이거든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천명태 교수 난 정말 싫었거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뭐 먹던지요, 마시던지요. 뭐 모든 건 환자가 결정하시고요. 저는 이런 식의 진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환자는 판단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방향성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온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제 의사로서의 꿈입니다. 주치의 힘들게 찾지 마세요.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화병, 상사병 뭐든 치료 가능해요. 주치의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저 댓글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른 채널 가지 마시고 꼭 JM 메디컬 레시피로 오세요. 질투 나니까요. 바이바이.